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금도 본인의 기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시 28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이제 하나 올려드렸었고, 오늘도 좀 주식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현재 상태를 조금 진단을 이제 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휴장이죠. 10월달 같은 경우는 10월 4일 그리고 10월 11일 이렇게 이틀간 휴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뭐 움직이지는 이제 않고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또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이 10월달 움직임을 보여줄 뭐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현재 요즘 이제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이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사실 뭐 세계 트렌드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헝다 이슈, 그래 뭐 기타 이슈도 중국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부분이고 뭐 석탄 부족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그 전력난이 또 이슈가 또 많이 되고 발전소들이 이제 가동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요즘에 또 그런 말들을 뭐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늘이 조금 이제 맑아졌다 뭐 이런 말도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가 이제 급등을 이제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메테리얼 쪽 그 천연가스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 또 한참 또 달러 또 강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또 받아서 달러가 강세가 있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이제 인플레이션 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런 이제 부분 전망을 바꾼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이 또 증권사 신용 공여를 또 규제한다. 그러니까 뭐 신용 대출 그런 이제 부분을 좀 규제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부분이 조금 있으면은 매수세가 조금 이제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악재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제 마이크론이 네, 그 실적을 발표를 이제 했는데 다 잘났는데 내년도 전망치가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출 뭐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이제 피크를 찍은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현재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일단 헝다 그런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조금 이제 지나긴 이제 했지만은 지금 뭐 헝다 쪽에서 이런 이제 부분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파산 이런 이제 이슈가 굉장히 조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됐고 그래 크게 우려를 이제 하지 않는 벌써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헝다가 파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 최대 축구장을 짓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 없이는 이런 식으로 뭐 추진하기가 굉장히 이제 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가만 놔두지는 이제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제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이제 9월 28일 날 뭐 기사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작년부터 시작을 이제 해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트그룹 이제 분할되고 뭐 또 사교 쪽에 또 규제 많이 하고 게임 뭐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밖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또 연예계 쪽에는 이제 잘생긴 이제 애들 이제 못 나오게 하고 이제 부동산 이제 펑다까지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여기다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전력난이죠. 이제 석탄 공급 뭐 부족한 그런 이제 부분. 그래서 이제 발전소들 이제 중단되고 그 다음에 전력난이 이제 발생한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그 10년물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죠. 이때 이제 10월, 9월 말부터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반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바람에,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많이 졌었죠. 이제 떨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악재가 거의 한 10개 정도가 한 방에 나왔어요. 10개 정도가 한 방에 나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슈가 흔들리긴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악재 속에서는 좀 나름 선방을 잘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조금 이제 눌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중국의 이제 석탄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석탄 쪽에 이제 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천연물 이제 가스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림들이 사실 그 시장과 좀 비교를 이제 해서 대비되는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빠지는 그림, 원재료는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좀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참고로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이런 이제 채권에 대한 그런 이제 금리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같이 병행이 돼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USD KRW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요즘 또다시 살짝 더 눌리는 모습이고,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또 연준 의장이 요거보다 조금 이제 앞서서 또 이야기를 이제 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한 몇 달 전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쳤고요. 이제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죠. 잘 나왔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에스티메이션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이제 낮게 전망치를 이제 좀 발표를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이 좀 영향을 또 반도체 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K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좋은 기사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가격이 최근에 거의 한 100달러까지 최고 고점까지 찍고 좀 빠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조정받고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레벨까지 이제 빠지고 아마도 적절하게 또 서포트를 받아준 다음에 상승 트렌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이제 이분이 이제 금융위원장이죠. 이분이 또 이제 증권사 이제 신용공제, 즉 신용대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더 가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매수세가 과거보다 조금 이제 약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되면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플러스로 추가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되면 이제 그런 규제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고,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도부터 또 다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는 그 부동산 시장도 이런 주식 시장과 똑같은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약간 이제 뭐 출렁까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그 보합이라든가 살짝 부진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려고 돈을 풀 것이고, 제가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 계속적으로 돈을 풀려는 이제 7천조 뭐 관련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보다는 자꾸 이제 월세를 이제 추진하려는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했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이제 묶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는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만 남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그런 이제 빌라 쪽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또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로는 정말 정상적인 그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두세 가지 부분이 뭔가 정말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투자 쪽에 계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게 제일 핫한 이제 트렌드죠. 그 코비드 이제 19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또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크사에서 이제 먹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 몰누피라비르, 좀 이제 어려움이 이렇긴 이제 한데, 이 머크사에서 이제 FDA 이제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또 많이 또 이슈를 굉장히 이제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먹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시장이 빠지다가 다시 끌어올려준 그런 이제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머크사의 이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 반전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떠받쳤다라고 이제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9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제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냈다라고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고, 이때 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제 들떠 있었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약 형태로 먹으면은 치료가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막 한 7개, 뭐 8개 이런 이제 악재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사가 드디어 한 개 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를 이제 하는 게 이 부분이죠.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현재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뭐 디플레이션 이제 무시를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 두 개 중에 뭐 어떤 게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예,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월급은 이제 그대로인데 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악재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이제 그림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또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이제 이어줘 왔고, 지금 한 넉 달째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지금 이제 심리적인 라인이 이제 한 3,000대 이제 수준까지 거의 도달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이제 따졌을 때 한 이제 2,880대 그리고 2,600대까지 충분히 이제 빠져줄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이제 해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악재들이 이미 다 나왔고, 이제는 반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2022년도 저는 상승에 대한 트렌드라고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니컬한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봐도 당연히 조정을 이제 한번 받을 자리는 이제 맞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이제 한번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각종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재들이 또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는 결국에는 또 증시는 상승에 대한 트렌드로 저는 또 반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이제 모든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해석을 이제 해주게 된다라면 진짜 퍼즐이 딱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발점은 코비드 19이고 이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이제 해서 한 달 정도 가량 이제 빠지게 된 그런 이제 부분이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초 이제 3월 말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이 올랐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책 때문이에요. 경기 부양책.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간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한 달가량 이제 폭락을 굉장히 이제 심하게 했고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 누구나 다 이해를 다 하고, 전부 다 동의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보시면 이제 폭락을 이제 했고, 무려 35%, 34%가량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폭락을 이제 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의 굉장히 큰 이슈였죠.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 미국의 바이든 형님께서 집단 면역 전까지 이제 계속된다. 바이든 부양책 이제 이야기를 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올랐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돈을 이제 풀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돈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주가가 오른 그림을 여기서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렌드는 악재 속에서, 그리고 테크니컬한 레벨도 빠지는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이든 이제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이 바이든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7천조 또 풀겠다고. 7천조를 또 풀겠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고, 앞서 전에 이제 보신 그림과 같이 돈을 풀면은 가격이 이때까지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을 푸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결국에는 동의가 돼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풀고 그게 세계적으로 뿌려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또다시 또 집값은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제 부분은 또 불을 보듯 뻔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때와 똑같은 그림이 저는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은 3000대에서 서포트를 받을지 2880에서 서포트를 받을지 아니 2600에서 서포트를 받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빠지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방향성이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다 역대급으로 다 잘 나왔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 시장의 S&P 5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진짜 전부 다 역대급으로 다 잘 나왔고, 우리나라도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YY 기념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번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요. 미국 부채가 3조 4천조입니다. 3조 4천조. 거기다가 돈을 더 풀겠다는데 그러면 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금리 못 올립니다.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진짜 조금 올리거나, 올린다 하더라도 진짜 막 철퇴를 맞고 다시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최소 보합으로 가거나 쉽게 못 올린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돈을 더 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또 돈 풀고 중국도 돈 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이제 보시면 이제 2020년도 11월 9일 날에 이야기를 이제 했는 그림인데 이때죠.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지금 이제 엔드 이어니까 거의 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지금 벌써 이제 4,300을 찍었죠. 이제 해외 선물 보시면은 4,300대를 이제 찍은 그런 이제 부분이고, 최고 고점이 4,500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도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예요. 이게 조금 이제 이 각도가 조금 이제 낮아지긴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현재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조정 이후에는 이제 22년도도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한 트렌드로 꾸준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생각은 이 돈을 계속적으로 푸는 그런 이제 부분을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과 똑같은 그림으로 결국에는 올라가는 트렌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100% 숫자를 맞출 수는 이제 없겠지만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금 이제 트렌드와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또 이제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이제 부분들 좀 보게 되면은 올해 2월에 또 금리가 급등을 이제 했었었는데 그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오른 부분이고 이번에 금리가 또 급등한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래 이제 우려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가 조금 올랐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또다시 조정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뭐 전력난, 그리고 미국의 급등, 금리 급등, 그리고, 미국 그 부채 한도 뭐 협상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는 또 임시적으로 뭐 했기는 이제 했지만은 지금 또 10월 18일 날에 그때 또 마지막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 만약 협상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디폴트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그림으로 잘 마무리되고 이제 결국에는 부채 한도 이제 다시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이제 못 올리고 그리고 뭐 바이든 부양책 결국에는 또 동의해서 또 돈을 이제 푸는 그런 이제 부분 될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올랐지만은 우리가 기대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일단 이제 스타트가 됐는 게 미국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뭐 나왔는 건 아니지만은 FDA 승인되면은 뭐 항생 트렌드도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국이 너무 많이 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혹은 내년도 뭐 1분기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중국 지금 경기가 워낙 많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또 부양책을 낼 겁니다. 그 부양책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거. 똑같습니다. 부양책 하면은 돈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안 풀면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22년도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날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이제 협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 거지. 또 개별 종목들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뭐 많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옆에 있는 그 경제 세계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는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아서 두드려 맞아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이 결국에 부양책 내면은 올라가는 트렌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쯤 되면은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좀 보시는 게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이제 선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올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 또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이제 정부 들어오고 새로운 이제 선거하는데 이제 당연히 부양 정책도 내놓겠죠. 또 이제 그 부분이 좋은 이제 이슈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2년도 올라가는 또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결론은 코스피가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빠지는 이제 트렌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정말 늦으면은 이제 22년도 상반기에는 올라가는 트렌드가 무조건 나올 거고요. 빠르면은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쯤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트렌드가 저는 이제 잘 나올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상승 트렌드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포커스를 조금 이제 보시는 테마 쪽은 역시 당연히 건설 쪽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강 쪽, 그리고 뭐 이제 여행주, 해외여행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부분, 뭐 드라마 관련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특히 굳이 테마를 찍자면은 이 정도 뭐 트렌드가 진행이 될 것 같지만은 사실 이 트렌드 이제 말고도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다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역시 뭐 자동차,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올라가는 트렌드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많이 빠졌지만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트렌드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이제 해서 손절 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현재 시점은 무조건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매수를 이제 하셔서 많이 좀 가격이 좀 빠졌다. 난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매도 잡지 마시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스트롱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롱 홀딩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내년도에 또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23년도에는 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때는 진짜 정말 위험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상승에 대한 트렌드 좀 진행이 되다가 아마 22년도 상반기쯤 되면은 정말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때 투자자들이 또 엄청난 투자 심리를 불러 일으킬 때 그때 정말로 이제 또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시점은 물론 또 그때 돼도 또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23년도가 오기 전에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때 대해서 또 시황을 보고 제가 또다시 진단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22년도 올라갈 것이다. 현재는 매수에 대한 시점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스트롱 홀딩 절제 손절 치지 마시고 현재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아시겠지만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항상 빠져주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트렌드에는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현재는 좀 매수에 대한 쪽 그런 이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 또 영상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